안녕하십니까. 문학과 인생의 교차점에서 사유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오늘은 일본 현대문학의 상징,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 노르웨이의 숲을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나 청춘의 방황을 넘어서 인간의 상실과 성장, 고독과 회복에 대해 묻습니다. 나스메 소세키와 다자이 오사무의 전통을 잇는 듯하면서도 전혀 다른 현대적 감수성과 음악적 리듬을 지닌 이 소설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잔상을 남겼습니다. 청춘이란 이름 아래 포장된 불안과 말없이 스며드는 외로움,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고통스러운 노력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와타나베가 됩니다. 혹은 나오코이거나 미도리일 수 있겠지요. 지금부터 7개의 장으로 나누어 노르웨이의 숲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1장, 상실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이야기는 비행기 안, 비틀즈의 노르웨지안 우드가 흐르는 가운데 시작됩니다. 37살의 와타나베는 이 곡을 들으며 20살 시절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되돌아갑니다. 도쿄의 대학생이었던 와타나베는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기즈키의 자살 이후 기즈키의 연인이었던 나오코와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지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그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기즈키의 부재는 둘 사이에 커다란 공백을 남겼고 그 공백 속에서 그들은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산책하며 바람 소리를 들으며 혹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들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눴지만 동시에 말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코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정신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와타나베는 말없이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으로 단절된 우정, 무너진 사랑, 그리고 말해지지 못한 감정들. 노르웨이의 숲의 첫 장은 상실을 품은 채 시작되며 그 상실이 인생 전체를 어떻게 흔들고 재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장, 고요한 파문, 나오코의 부재. 나오코가 떠난 뒤에도 와타나베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녀를 마음속에 붙잡아둡니다. 도쿄에서의 삶은 단조롭지만 내면은 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서와 산책, 영화 감상으로 시간을 보내며 그날그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해소하려 애씁니다. 그는 철학적이고 진지한 성향을 지녔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는 젊은이이기도 합니다. 이때 와타나베는 활달하고 솔직한 성격의 여학생 미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나오코와는 정반대의 존재입니다. 미도리는 유머러스하고 삶의 진창 속에서도 웃음을 찾는 사람입니다. 와타나베는 혼란스럽습니다. 한 사람은 상처 입은 과거이며 다른 한 사람은 알 수 없는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과거의 슬픔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재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대비는 독자에게 중요한 물음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상실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것인가? 3장, 고독한 자의 방식. 와타나베는 나오코를 잊지 못하면서도 미도리의 진심에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결정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를 상처 입힐까 두려워합니다. 이 시기 와타나베는 자신을 관찰하고 내면의 진동을 가만히 듣습니다. 기숙사의 괴짜 룸메이트 스톰트루퍼, 도쿄대 출신의 야심가 친구 나가사와, 그리고 나오코의 요양원 친구이자 피아노 교사였던 레이코 등 여러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과 고독의 얼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외로움과 상처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나가사와는 지적인 교만함 뒤에 외로움을 숨기고 레이코는 과거의 상처를 음악으로 봉합하며 존재를 이어갑니다. 무라카미는 이 챕터에서 인간이 외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섬세함을 보여줍니다. 4장, 사랑과 죄의식, 나아갈 수 없는 마음. 와타나베는 점점 더 나오코의 불안정한 심리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녀는 늘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고 와타나베는 그녀를 어떻게든 구해내고 싶었지만
자신도 길을 잃은 채 방황하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나오코는 요양원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와타나베에게 깊은 죄책감과 상실감을 남깁니다. 그는 나오코가 남긴 편지를 반복해서 읽으며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고통을 뒤늦게 이해하려 합니다. 와타나베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먼 지방으로 떠나 자연과 마주하며 침묵 속의 사유를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독자에게 사랑과 연민, 책임과 자책이라는 감정의 복잡한 교차점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타인을 진정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타인의 삶에 대한 오만은 아닐까요? 5장, 미도리, 삶의 언어로 다가오는 사람. 와타나베는 점차 미도리의 존재로 인해 일상의 감각을 되찾아갑니다. 미도리는 과거를 되씹는 대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냅니다. 그녀는 와타나베에게 묻습니다. 넌 나를 좋아하니? 그럼 나랑 같이 살아줘. 이 말은 단순한 연애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함께 짊어지자는 제안이며 절망 위에 조심스레 쌓아올린 희망의 언어입니다. 미도리는 말합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은 싫어. 불행한 건 자기 책임이야. 그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가볍지 않지만 무겁게 짓누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와의 대화, 웃음, 그리고 함께한 시간은 와타나베가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6장, 음악, 시간, 그리고 기억의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은 비틀즈의 음악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곡은 단지 배경음악이 아니라 와타나베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하나의 문이자 작품 전체를 감싸는 정서적 울림의 중심축입니다. 하루키는 음악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다루고 기억의 흐릿한 윤곽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와타나베는 음악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리고 그 과거는 다시 현재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기억은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고 마치 음악처럼 반복되고 증폭되며 가끔은 새로운 감정으로 더씹혀집니다. 음악은 말하지 못한 것을 대신하고 지나간 시간을 다시 불러옵니다. 7장, 누구의 삶도 아닌 나의 삶. 결국 와타나베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정체성과 존재의 뿌리를 찾으려는 외침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슬픔과 상실을 끌어안은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결심을 합니다. 나오코는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여전히 와타나베 안에서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미도리는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야. 와타나베는 미도리의 손을 붙잡고 그녀와 함께한 공간과 시간을 되새기며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장은 독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키는 말합니다. 이야기는 끝나도 음악은 계속 흐른다. 노르웨이의 숲은 청춘의 방황과 고독,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의 쓸쓸한 아름다움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리는 작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통과해야 할 통로, 상실과 재생의 이야기를 개인의 목소리로 말하게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은 고독을 견디는 존재이며 그 고독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국 자신을 발견하는 존재임을 속삭입니다. 지금 고독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혹은 상실의 그림자에서 허우적거리는 누군가에게 노르웨이의 숲은 말합니다.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사유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